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설을 잘 지내셨나요? 어 구정이죠? 구정 잘 지내셨나요? 저도 잘 지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운명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결론이 나게 됐는지 요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영감을 얻었던 영상은 무엇이었냐면, 이탈리아 공항에서 한국인이 자동으로 어 한국인이 자동 심사대로 통과를 해 가지고 한국인들만 특별한 줄, 외교관용 줄에 서 가지고 바로 프리패스 물어보지도 않고 가라고 했다고. 한국의 국격이 너무나 높아졌고 막 국뽕에 차 있는 그 영상을 보았어요. 막 너무 기뻐하면서 한국인으로서의 프라이드를 굉장히 많이 느끼고 한국 여권의 신장이 굉장히 많이 되었죠. 뭐 저 2위 정도 된다 그래요. 2위 3위 정도 되죠. 한국의 그 무적의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갈 수 있는 나라가 굉장히 많고 바로바로 패스할 수 있는 무적의 여건이죠.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여건이죠. 그래서 국뽕에 차 있고 거기를 딱 가면 정말로 외교관용 줄에 서 가지고 바로 패스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 제가 영상 제작을 하기로 하였죠. 자, 거기 보면 이탈리아 공항에서 자동 심사대로 갈 수 있는 그 나라들의 국기가 딱 써 있습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이스라엘, 일본, 그리고 TWN, 그리고 싱가포르, 그리고 한국입니다. 한국이 없었는데 최근에 생겼다고 그래요. 최근에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EU, 유러피언 어니언 해 가지고 그 유럽 연합이죠. 이 유럽 연합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냐면 28개국이었었는데 28개국이었었는데 영국이 따로 분리가 됐죠. 그래서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서독, 이탈리아, 프랑스, 오스트리아는 여기에 있죠. 그러니까 요놈을 하나 빼고 빼면은 26개국이 됩니다. 그지만 EU로 가입한 나라는 27개국, 오스트리아까지 합쳐서 27개국이고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이탈리아 공항에서 자동 심사대로 프리패스 바로바로 통과할 수 있는 나라들을 딱 요렇게 딱 올려 놓았죠. 그래 가지고 오스트리아는 그렇다는 거, 그리고 불가리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그리스, 헝가리, 저기 서독이 있는데 왜 독일이 또 있냐 하면 서독 동독 통일해 가지고 독일로, 예. 맨 처음에는 요쪽이 이렇게 6개국이 가입했었고요. 그리고 점점 늘어나 가지고 합쳐진 다음에 같이 이렇게 또 들어간 거고요.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크로아티아 해 가지고 유럽, 영국, 프랑스 뭐 이쪽으로 유럽 있잖아요. 유럽 쪽이 전부 다 거기 그 걔네들 그 동네 애들이 인자 다 이렇게 연합이 된 거죠.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좋아할 것이 없어요, 사실. 이게 뭐냐면 빅브라더스. 큰형님의 나라야 이게. 큰형님네 나라예요. 미국, 영국, 이스라엘,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여기까지는 완전히 큰형님의 나라죠. 여기까지는 완전히 큰형님의 나라죠. 근데 몰랐겠지. 일본과 싱가포르가 한국이 큰형님의 나라라는 거를 몰랐겠죠. 완벽하게 컨트롤이 가능한 나라들이, 큰형님의 나라에서 완벽한 컨트롤이 가능한 나라들이 바로 이 나라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국제기구나 되겠죠. 이런 국기는 없으니까 국제기구에 있는 뭐 유엔에 속해 있다거나 국제기구 뭐 세계연합
경제연합, 경제인연합,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건갑죠, 이게. 자, 그렇게 외교관들이죠, 말하자면. 여기에 속하는 거하고 이거는 프리패스다. 근데 그 중에서도 프리패스로 들어가는데도 자동 심사대로 들어가는데도 여기는 줄을 다 서 있지만 한국만큼은 외교관용 줄로 해가지고 바로 통과를 해서 통과하는데 3분도 안 걸렸다. 뭐 하나 꺼내려고 했더니 바로 보내줬다. 그래가지고 막 국뽕에 차가지고 너무 자랑스럽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를 딱 보고 제가 생각한 것은 조금 달랐습니다. 뭔 얘기냐면 이 나라들 중에서도 한국이라는 나라는 완벽한 교육과 공산화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자유 대한민국이고 민주주의는 맞는데 거의 이렇게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나라는 공산화됐다 그러면 완전 막 그냥 노발대발하면서 아니다 막 이러는데 똑같은 법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거, 공평한 거 그런 거 잘 생각해봐. 그게 공산화야. 나는 안 해도 돼. 그걸 인정한다면 만약에 나는 안 해도 돼. 난 하기 싫어서 안 했어. 이걸 인정하는 것이 바로 진짜 민주주의잖아요. 그지만 우리나라는 야, 여기 만약에 백신을 맞아야 된다든지 뭔가를 해야 된다든지 막 이랬을 때 똑같이 법이 적용되는 것이 바로 공산화입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도 똑바로 이제 내 의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이 몰라 그냥 아무튼 자 교육이 그만큼 그러니까 강제적인 게 아니라 교육이 높아지면서 이것을 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꼭 해야 되는 거 그것이 바로 거기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 그것을 어떻게 보면 그게 공산화입니다. 말하자면 이해가 안 되실란가 모르겠어요. 다 똑같이 하나씩 가질 수 있는 거 똑같이 나누는 게 공산화잖아요. 공산화 안 그렇습니까? 자, 이것이 바로 교육이 완벽하게 돼가지고 또 인터넷으로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얘네들이 너무 빨리 한단 말이에요. 말귀를 너무 잘 알아들어 하고 여기로 줄 서라면은 쫙 줄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완벽하게 컨트롤이 돼요. 갖고 국가 정책적으로 야, 백신을 몇 프로까지 맞추겠다 딱 맘먹어버리면 순식간에 속력을 내버립니다. 그 공산 국가처럼 우리나라가 왜냐 교육열이 높아지니까 완벽한 공산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화라는 건 원래 강제의 힘으로 두드러 패서든 짓밟아서든 그것만 그 목표한 바만 이룬다라는 것이 원래는 공산주의인데 민주주의임에도 불구하고 나 안 배워도 돼가 아니라 다 똑같이 배워야지. 안 배워도 돼. 나는 그 기계를 손볼 거기 때문에 아니면 손으로 먹고 살 거기 때문에 나는 학교를 안 가도 돼. 난 이것만 배울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결같이 교육을 똑같이 받아야 되고 똑같은 것을 똑같이 해야지만이 그게 왕따를 안 당하지 혼자의 생각으로 혼자 무엇을 한다 그러면 그건 완전히 왕따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 굉장히 문맹률이 높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말귀를 빨리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야 너가 이 백신을 맞지 않으면 너 죽어. 옆 사람한테 너가 피해를 주는 것이야. 이렇게 딱 하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내 자식들과 내 외부 옆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마음에 천편일률적으로 순식간에 가서 다 백신을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육에 의한 공산화죠. 완벽한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국 국제공항을 통과했다는 얘기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다는 얘기예요. 백신도 다 맞았지. 얘가 교육이 어느 정도 됐지. 어디로 갈 것인지. 이
컴퓨터 시스템, 언제 무엇을 타고 어디로 갈 것인지, 우리나라에서 내가 어딘가로 가면 내가 지금 어디를 차를 타고 다녀왔는지, 무엇을 어디를 돌았는지, 핸드폰만 가지고 있어도 내가 어디를 갔다 왔는지 경유지가 다 나오고요. 전화 한 대가 다 나오고, 내가 쇼핑한 곳이 무엇인지, 뭘 골랐는지를 다 알 수가 있죠. 게다가 만약에 예약을 했어. 그러면은 그 시스템에 의해서 언제 와서 언제 도착할 것인지까지 이 전체적인 시스템 자체가 완벽하게 통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전부 다 알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미 국가가 쬐깐해 가지고 그게 다 되는 거예요. 그냥 딴 데는 하라고 해도 신고 안 하는 놈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주민등록 제도기 때문에 완벽하게 시스템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한국인이면은 여기서 이거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왔는지 다 알아 사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통과해도 괜찮아, 그런 의미지. 너네는 완벽하게 컨트롤이 가능하다. 나의 통제 안에서. 그리고 우리 한국의 재산 거의 대부분이 행님들이 다 가져갔다. 다 독점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거기 프리패스라고 좋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코가 뚫려 가지고 콧뚜레를 완전히 뚫어 가지고 컨트롤 가능한 청소년기의 송아지가 됐다는 사실. 그거죠. 자, 그래 갖고 한국의 운명이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예전에 작년에 미국의 경제 상황과 그런 것들을 예상하면서 미국이 작년 12월 달에 반드시 국가 부도 디폴트로 갈 것이다. 난 이렇게 예상한다. 그러면서 제가 결과에 대해 말씀을 드렸을 때 달러의 값이 높아질 것이고, 경제는 공황으로 갈 것이고, 인건비는 높아질 것이고, 집값은 폭락할 것이고, 막 이런 결과들을 말씀드리면서 국가 부도로 반드시 간다. 그리고 결과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거기서는 국가 부도라고 했지만, 국가 부도라는 것은 그 소스가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미국이 국가 부도를 결정할 것이든 아니면 전쟁을 일으키든 전 세계의 경제 공황이 오든 전염병으로 완전히 다 디폴트가 다운 시켜버리든 경제를 돌려버리지 않든 이 원인 소스는 중요하지 않죠. 결과가 중요한 것이죠. 결과. 이로 인해서 결과가 무엇이 나올 것이냐. 결과. 이걸로 인한 결과죠. 소스는 이거예요. 왜냐, 너무 부동산 값을 너무 많이 올려가지고 거품 경제를 막 일으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쌌을 때 사거나 쌌을 때 지어가지고 비싼 값에 다 넘겨버렸어. 국민들이 전부 다 국가 노예가 다 돼버렸잖아요. 이제 경제 노예가 돼버렸잖아요. 은행 노예가 다 돼버렸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갚아야 되는데 부동산 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 인건비는 올라가 있고 막 이런 상태들 있잖아요. 국가는 막 기업들은 부도 날 거고 달러의 가치는 올라갈 거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나라들이 다 선진국들입니다. 이게 무슨냐면 공통점을 찾아보죠. 자, 선진국이란 얘기예요. 얘네들 다 선진국이에요. 다 한 번씩은 다 해먹은 겁니다. 왜냐, 행님들이 차지하려면 은행 돈으로 그 국가를 싹 잠식하려면 뭔가의 작업이 다 들어가야죠. 전쟁 같은 거 다 치른 나라들입니다. 전쟁 같은 거 다 치른 나라들이에요. 나눠졌다가 합쳐지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서 또 여기에 기축통화국들이 다 들어가 있죠. 자, 사회 시스템이 같습니다. 거의 비슷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뭐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공산주의 국가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아니에요. 완벽하게 행님의 절반 이상이 행님의 자금이다. 실제 주인이 행님들이다. 이 뜻이죠. 그래서 선진국으로 지금 다 가고 있었고, 지금 자, 결론은 어떻게 되냐? 그 결론 그때 말한 거 1년 전에 내가 미국이 디폴트로 갈 것이다라고 했던 그 영상에 보면 결국 다 나와 있죠. 달러가 높아질 것이고, 거품이 붕괴될 것이고, 부동산 값은 떨어질 것이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아주 길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일본과 싱가포르를 플러스 시킨 그 상황이 앞으로 길게 펼쳐지든 조금 짧게 30년 아니고 짧게 끝내려면 전쟁이 터져야 됩니다. 전쟁이 터지면 10년, 20년 안짝으로다가 두더더덕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안 그러면 40년, 50년 동안 그냥 쭉 내려가는 그래프를 그려야 될 것인데, 어딘가에서 전쟁 한번 터뜨리는 게 가장 좋죠. 근데 왜 전쟁이나 막 이런 상황이 올 것이라고 믿냐면, 벌써 저쪽에서 만들었죠. 러시아하고 벌써 거기서 전쟁을 터뜨렸죠. 12월에 제가 미국이 국가부도를 선택할 것이다 해서 전쟁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러시아에서 전쟁을 일으켜버린 것이죠. 그래서 거기를 미국하고 영국 이쪽 EU 연합에서 겁내게 대줍니다. 전쟁을 절대 끝내지 않게끔 계속 대줍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빨리 끝나면 안 되거든. 그게 빨리 끝나면 석유값 무너지지, 오일값 무너지지, 뭐 정상화 시켜야지, 뭐 이래야지, 뭐 정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니거든. 비정상인 상태로 가야 되거든요. 제가 가스차를 탑니다. 가스차가 700원대였는데 지금 900원, 1000원대거든요. 1000원 가까이 갑니다. 950원 정도 되거든요. 리터당. 그 상황이 한 몇 년 더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절대 전쟁 종식 안 시켜줍니다. 전쟁을 자꾸 일으킬 수 있는 것을 만들죠. 왜 그냐?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이 부동산으로 너무 많은 거품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면, 전쟁을 나가면 돈을 벌 수가 있죠. 월급을 많이 주죠. 그러면 내가 우리 식구들의 이 빚을 전쟁을 나가서 내가 때울 수 있다면 반드시 가게 돼 있습니다. 내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으면 자살을 하잖아요. 근데 그 자살할 사람들한테 야, 너가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네 목숨 걸고 오면 니네 가족을 구할 수는 있어. 이렇게 돼버리면 전쟁 다 갑니다. 다 나갑니다. 자원에서 갑니다. 그런 상황을 지금 하나씩 다 만들고 있죠. 일본은 이제 보통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는 나라가 되어버렸죠. 그렇지만 모든 컨트롤은 우리나라의 국방력, 경제, 일어나는 거, 뭐 이런 것들 있죠. 전부 다 컨트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행님들의 사인과 행님들의 오더가 있어야만 그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한 심각한 상황, 경제 공황이든가 전쟁이든가 전염병은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국가 알맹이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이게 국가 알맹이가 싹 넘어갔어. 국가 알맹이가 싹 넘어가서 그냥 시키는 대로 처분을 해야죠. 근데 사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강자의 신의 배려입니다. 강자가 딱 맘만 먹어봐. 그러면 저기다가 태풍이든 지진이든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할 수 있으니까. 유진초이가 그러죠. 왜 도와주는 거요? 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근데 저 만약에 지진이나 태풍이나 못이나 이런 것들을 만약에 계획해버리면 그 지역의 인구는 완전 다 조져버릴 수가 있는 거죠. 왜? 할 수 있으니까. 강자니까. 그지만 살아있다는 건 뭐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연 기후 발생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이 그들의 계획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 저항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한국의 역사를 막 역사적으로만 풀이하거나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안 맞는 부분이 너무나 많고 인위적인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요러한 것들로 싹 대입을 해서 보면 거기가 말이 다 통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올라갈 거라고, 뭐 가격이 부동산 값이 더 올라갈 수도 있어. 예, 맞습니다. 그것도 됩니다. 왜냐? 미국에서 핸들링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미국에서 야, 돈 찍어가지고 내가 조금 더 나눠줄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거품이 더 키워집니다. 연장만 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죽을 건데 몇 년만 더 호황을 누리다가 가는 건데, 몇 년 호황을 누리는 그 사이에 뭘 하겠습니까? 호황을 누릴 때 노예 확보를 더 하는 거죠. 그걸 더 올려가지고 노예 확보가 더 될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지만 이제 노예 확보할 인구가 별로 없어요. 이번에 거의 다 잡혀가지고 이 노예를 확보할 애들이 몇 명 없어. 안 남았어. 그럼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 제가 공부한 이러한 결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핸들링을 하면서 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예상이 이 사회에 대한 공부나 경제 공부나 이 사회에 대한 공부 아니면 역사에 대한 공부, 다른 시각에서의 그러한 것들을 전부 다 전문가급까지 공부를 한 사람들은 특별한 뭐 증권회사나 뭐 은행이나 막 이런 데에 광고비를 받지 않고 그냥 스스로 자기가 깨우친 거, 알게 된 것을 알려주는 사람들의 결론이 비슷비슷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방향성을 보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라면 저는 다른 사람들의 이 빅브러더스가 나한테 손을 안 뻗쳤으니까 난 진짜 난 이거 정말 공부해서 나온 결론이에요.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기도해서 나온 결론이에요. 어마어마하지. 저 촌년이 우리들의 핸들링을 읽는다고? 와, 뭐야 쟤. 이럴 수 있죠. 그럴 수 있겠지. 근데 나는 그 정도로 유명한 인간도 아니고. 자, 제가 그 이탈리아 공항에서 자동심사대에서 요렇게 국기가 써있는 걸, 나란히 써있는 걸 보고, 아, 한국이 지금 자랑할 일이 아닌데 지금 자랑하고 있다. 요렇게 생각을 했고, 이 나라들을 가잖아요. 이 나라들을 가잖아요. 여기에 있는 나라들을 가잖아요. 이 시스템이 똑같습니다. 한국은 이 나라 가면 거의 다 자동 패스입니다. 거의 비슷한 그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회 시스템이 같아요. 그래갖고 한국은 이 나라들 가잖아요. 이 나라들 가잖아요. 예, 이탈리아 공항에서 하고 똑같은 상황이 똑같이 연출됩니다. 자,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공부하시는데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